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가트렌드 승부의 시간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요즘 시장 변동성이 상당합니다. 이런 변동성에서 이 시장을 이겨내려면요, 시장의 트렌드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오늘도 시장을 움직이는 메가트렌드 승부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투자의 길라잡이 함께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코너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현재 시장 상황부터 체크해보고요, 시장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엇갈린 양상들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가 다른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마이너스 3%가량의 하락세,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2.6%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급을 한번 보시면 좋을 텐데요. 이 코스피 지수에서 개인들이 3조 원 넘는 물량을 담아냅니다. 금요일 시장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 연출이 되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 금요일에 또 시장에서의 매수 양상 을 보여왔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2조 원 넘게 덜어내면서요, 반도체 대형주 위주로의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도 오늘 덜어내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수급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개인들의 매수세 확인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는 덜어내는 모습들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선물 지수에서는 기관만 나홀로 1조 원가량의 담아내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통해서 오늘 시장의 트렌드를 한번 엿볼 텐데요. 거래대금 상위 종목으로는 현재 SPG와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TXR 로보틱과 같은 로봇 관련주들이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로봇 섹터가 코스닥 지수에서도 주인공 섹터로 떠오르면서 관련 종목군들의 상승 눈에 띄고 있고요. TXR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한가 도달하게 되면서요, 시초가부터 강한 상승률 형성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외에는 또 다양한 종목군들 확인되고 있는데요.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현재 거래대금 상위 종목으로 자리 잡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바라보면서 시장의 트렌드들 한번 짚어볼 텐데요. 앞으로 저희 승부의 시간 함께할 저희 전문가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건욱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시장은 금요일 시장과는 또 다른 분위기입니다. 지금 시장 상황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요. 일단은 미증시부터 좀 짚고 저희 국내 증시부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제가 금요일에도 조금 말씀 먼저 좀 드렸었습니다. 네. 조금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너무나도 좀 비정상적으로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렸었고요. 당연하게도 차익 실현 매물 출회가 나오는 것도 당연하겠죠. 미국 증시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을 하였습니다. 사실 혼조세였는데요. 당연한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와 마찬가지로 미증시 또한 반도체주가 조금 눌려 있었기 때문에 반등을 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는 거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AI 캐펙스와 AI 수익성 ROI가 어느 정도는 좀 증명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투심 자체는 조금 살아났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당연하게도 저번 주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 시장 자체가 폭락을 좀 진행을 하면서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크까지 나오는 모습이었죠. 기업들의 호실적과 AI 수익성도 어느 정도 좀 증명이 된 부분이 있었지만, 바닥까지 떨어졌던 반도체 자체의 수급이 좀 강하게 쏠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청자분들께다 좀 말씀 좀 드렸었는데, 반도체주의 수급이 쏠리는 건 항상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똑같이 반도체 수급이 몰리게 된다면요, 이전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당연히 없겠죠. 하지만 시장 전반적으로 18%가량 가까이 좀 급등하는 모습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상한가를 달성하는 모습도 좀 볼 수 있었죠. 이게 참 좋은 현상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눌려있던 시장에서 반등이 일어났다는 게 그래도 좀 숨통이 트이는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짓눌려 있던 시장 전체에서 개인의 순매도가 강하게 좀 출회가 되는 모습도 보였고요. 그 모든 매물들을 외국인들이 받아내는 모습도 보였죠. 사실 이게 얼마만인지 기억도 좀 잘 나지 않는데 8조 이상 좀 순매수를 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 매수세가
매수세가 당연하게도 지속적으로 좀 유지가 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주가를 끌어올린 후에 곧바로 차익 실현으로 물량들을 좀 던져내는 모습 오늘도 좀 볼 수 있죠. 어느 정도는 괜찮은데 이 모든 물량들을 서서히 계단식으로 던져낸다면 상당히 좀 위험 신호니까요. 똑같은 또 장이 또 반복될 수도 있다라는 거니까 이 점 좀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외국인들의 매수세와 매도세가 온 종일 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는 꾸준하게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좀 아마존의 실적에 관해서도 좀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주가가 15%가량 상승하는 모습 자체를 좀 볼 수 있었죠. 클라우드 사업의 성장세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투자 심리를 상당히 좀 자극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실적들을 좀 발표했던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또한 클라우드 사업 자체에서 좀 많이 잘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사실 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AI 수익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증명이 되지 않았다. 아직까지는 좀 힘들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실적을 발표한 빅테크 기업들 AI 캐펙스 투자를 전부 좀 상향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지만 반도체 투심 자체가 완벽하게 살아났다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현재로는 좀 그렇고요. 국내 증시에서 당연하게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톱의 흐름은 당연하게 좀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끝난 게 아니거든요. AMD나 샌디스크 같은 여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여전히 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AI와 관련된 기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투심을 또 어떤 식으로 자극을 할지 어떻게 해서 상방을 좀 열어줄지는 꾸준하게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좀 국내 전략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당연하게도 외국인의 수급이겠죠. 국내 증시를 현재 좀 끌어올린 좀 숨통을 트이게 한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포인트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매수세가 좀 엄청나게 들어왔었죠. 외국인의 방향성에 따라서 국내 증시가 계속해서 좀 출렁이고 있는 모습이 오랜 시간 좀 보여지고 있는데, 앞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들의 매수세와 매도세가 어떤 식으로 좀 자리를 잡아가는지 체크를 해야 합니다. 매수세가 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요, 노후장에 또 다시 한번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고요. 매도세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오후장에 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각 종목 개별 종목마다 하방 지지선을 만들어주는 모습 볼 수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 꼭 체크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아직까지도 좀 보수적이고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좀 매수세가 강하게 좀 매도세로 돌아선다면요, 차익 실현을 한 뒤에 다시 좀 타점을 잡는 전략도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낙폭 과대 실적주를 보시라는 겁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요, 어찌되었든 기업의 성장은 실적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투자자들에게도 상당히 좀 직관적인 지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실적을 좀 자랑했던 기업들 중심으로 바닥권에 많이 눌려 있는 기업들 많거든요. 지금 최소 30%에서 50% 이상까지도 빠져 있는 종목들 꽤 많으니까요. 이 부분들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대응을 하실 때에는 기본적으로 당연하게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면서 시장 대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관해서 저희가 대략적인 시장의 흐름들 체크를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은 궁금증들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질문 한 가지만 시장 관련해서 전문가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금요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 매수세가 들어온 상황이었잖아요. 사실 오늘 시초가를 저도 조금 기대하긴 했었는데 외국인이 다시 물량을 덜어내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금요일 날 워낙 많이 사들였기 때문에 그 대비해서는 적은 물량이다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그렇다면 앞서서 언급해 주셨던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 연속성 유효한지가 좀 궁금해지는 시점이에요. 정말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사실 외국인들이 계속 사주면 고맙죠. 고마운데 너무 좀 많이 샀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하게도 매물
매물들이 좀 출회가 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좀 그나마 희소식인 건 시장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는 조금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점차적으로 좀 매수세를 늘려갈 상황이 좀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계속해서 좀 매수세를 체크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가 또 시장 상황을 보면서 시장에 맞는 대응점들을 가져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굵직한 실적 발표가 이제 예상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만 한 번 더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앞서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기업의 실적 발표라든지 경제 지표상으로 이번 주에 좀 주목해 볼 만한 그러한 하나의 모멘텀이 될 만한 포인트가 있다면 그 부분도 우리 투자자분들께 힌트를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당연하게도 실적 발표 중요하죠. 네,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좀 경제 지표가 좀 받쳐주는 실적 발표가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외국인 수급 자체가 좀 중요한 국내 증시 입장에서는 경제 지표가 받쳐주면서 기업의 실적이 우상향하는 모습이 좀 안정적으로 다가갈 것이다. 투자자들의 마음에, 투자 심리에 안정적으로 다가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아직 투자 심리 자체가 저는 좀 아직까지는 좀 예민하다, 민감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한 기업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뤄냈다라는 지표보다는요, 경제 지표, 특히 미국의 경제 지표를 체크를 하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물가 지표 발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또 매크로 변수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좋을 텐데요. 저희가 또 지표 발표 나면요. 그에 맞는 해석들 여러분들과 앞으로도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그렇다면은 이제는 검색기 강의를 좀 해볼 텐데요. 이 검색기를 통해서 어떤 종목분들을 포착할 수 있고 또 그게 시장에서 어떤 성적을 냈는지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앞으로 투자자분들이 이 검색기를 잘 이용한다면 어떤 이점들이 있을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관련해서 강의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일단 네, 말씀을 좀 드리면서 검색기를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좀 변동성이 매우 좀 강한 시장이죠. 어떤 섹터를 봐야 하는지, 어떤 주도주 중심으로 흘러가는지가 가장 좀 궁금하신 상황이겠죠. 홀인원 검색기를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당일 기준 거래 대금 2천억 이상인 종목들을 자동으로 좀 잡아주는 검색기고요. 거래량과 거래 대금까지 좀 붙어 있는 신뢰 있는 종목들만 알아서 띄워주고 교체해주는 시장의 흐름을 좀 파악할 수 있는 검색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검색기 자체는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사용을 해보셨을 겁니다. 사용을 안 해보신 분들도 좀 계실 텐데, 제가 만든 검색기 자체는요, 시초가뿐만이 아니고요, 시체코 공략, 단타 공략, 스윙 공략, 그리고 종가 매매까지도 잡아주는 검색기니까요. 현재 좀 팍스경제TV를 시청하시는 분들께 모두 좀 무료로 드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하단 내역 좀 참고를 하시면서 종목 그리고 다양한 정보들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검색기가 어떤 것이고 또 그를 통해서 저희가 또 어떤 시장의 힌트를 얻을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앞서서도 전문가님 언급해 주셨는데요. 하단의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검색기도 받아가시고 또 시장에 관한 대응도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장 변동성 많다 보니까 이 실시간 대응과 실시간 코멘트가 조금 더 중요해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도움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요. 박건욱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전일에 어떤 종목이 포착이 됐는지 오늘이 월요일장이기 때문에 이제 금요일장을 한번 리뷰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금요일 시장은 그야말로 급등했던 시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왠지 성적도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이 검색기가 어떻게 좋게 잘 성적을 냈을까요? 워낙 좀 급등이 심했기 네. 때문에 검색기에 좀 다양한 종목들이 좀 잡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좀 많이 잡히는 경우는 사실 좀 드물거든요. 반도체 위주로 좀 많이 잡히는 모습들이 보였었는데 전 거래일이죠. 금요일에는 상당히 좀 많은 종목들이 잡혔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거래일 기준
뭐 HD 현대일렉트릭도 좀 보이고요. HL 만도, SKC,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이 잡히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HD 현대일렉트릭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거래일, 그러니까 목요일이죠. 목요일 대비 17% 상승하는 모습 포착되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좀 압도적인 수익성을 증명을 해냈죠. 그리고 북미 AI 데이터 센터발 전력망 교체 수요와 뭐 여러 가지 뭐 변압기까지도 호황을 좀 누리고 있는 상황이죠. 수주 잔고도 넉넉하게 좀 쌓여 있는 상황이니까요. 2분기 실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실적에 기반해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력 인프라 사이클은 아직 전혀 훼손이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AI 데이터 센터 또 빅테크들의 AI 캐펙스 투자가 계속해서 좀 증가할 것이다라는 것도 지금 말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HD 현대일렉트릭은 하반기까지 서서히 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좀 많이 눌려 있는 위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주가가 상승하냐, 어떻게 좀 상승할 여력이 있냐가 가장 좀 중요한 거겠죠. 7월 중순부터 하락세를 좀 면치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전 거래일 상황이겠죠. 밑꼬리를 달고 거래량 터지면서 지금 상승 마감은 아니지만 여전히 이 물량을 좀 잡아놨다는 지금 이 시그널이거든요. 이 시그널을 잘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락폭을 축소하면서 매집량이 좀 많이 들어왔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V자 반등이 나오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만 위쪽에 좀 저항선이 많이 좀 두껍게 쌓여 있죠. 이 부분 때문에 V자 반등은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차익 실현 매물과 좀 부딪히면서요 쌍바닥 패턴을 보일 확률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에서 좀 눌림목을 줄 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말 좀 드리고 싶고요. 항상 거래량 지속되는지 붙어주는지 윗꼬리를 달고 하락을 하는지 마감을 하는지 꼭 체크를 하시면서 종목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참 반가운 종목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많이 눌려있던 종목이에요. 12% 가깝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역시나 간단하게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또한 AI 데이터 센터발 전력 부족 현상의 수요를 좀 많이 받고 있는 기업이죠. 북미 지역 중심으로 가스터빈 수요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덕분에 2분기 매출도 컨센서스를 좀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수주 전국까지도 여전히 좀 든든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주목해야 될 점은요. 체코 원전에 관한 소식이겠죠. 이 소식들 좀 체크를 하시면서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소형 모듈 원전이죠. SMR에 대한 프로젝트도 계속해서 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반기까지 차분하게 좀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밑꼬리 달면서 말아 올린 모습도 HD 현대일렉트릭과 비슷한 모습이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HD 현대일렉트릭과는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거래량이죠. 거래량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매집이 들어왔다기보다는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패시브성 수급이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좀 하반기까지 확실한 호재가 좀 나올 때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전까지는 사실 좀 힘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 위쪽에 마찬가지로 많은 매물대가 좀 쌓여 있다라는 점 그리고 단기적인 거래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검색기에 올라왔던 두 종목 차트 좀 체크를 해보았고요.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빠르게 좀 포착하면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기회가 생길 수 있는 검색기 꼭 무료로 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사용하는 올라오는 종목들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초가 공략뿐만이 아니고요. 단기 스윙 쪽으로도 좀 검색기가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같이 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전거래의 포착 종목을 통해서 시장의 수익률들을 좀 짚어봤습니다.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HD 현대일렉트릭과 또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 자릿수 넘는 상승률 여러분들과 이 시장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하단에 있는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검색기 관련해서 충분히 얻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 시장 변동성 때문에 힘드시다면 이런 도움을 받아보시면서 시장 한번 돌파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에 호재가 있는 종목군들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반도체 대형주 쪽에 관한 수급들이 다른 쪽으로 옮겨갔다면 저희가 계속 그 종목군들을 미리 선점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그렇다면 이 실시간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도 포착되는 종목군들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저희가 기회로 좀 찾아볼 만한 종목군들 현재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일까요? 오늘도 좀 잡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금요일처럼은 확실히 좀 잡히지 않는 모습이고요. 좀 이게 선별적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일전자, 대한광통신 보이고요. SPG, HL만도는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좀 볼 수 있는 모습이고, 레몬헬스 케어 같은 경우에도 제가 개장 방송을 하면서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8%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좀 테크윙을 좀 보려고 합니다. 테크윙 차트 한번 간단하게 좀 보면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 지금 10% 가까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좀 좋은 소식이 들려왔죠. 국민성장펀드에서 테크윙에게 500억 규모의 대출을 좀 지원한다. 저금리 대출을 좀 지원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번 지원으로 인해서 테크윙은 HBM 관련하여 좀 공급망의 좀 안정성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쟁력 또한 강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크윙 같은 경우에는 HBM 관련해서 검사 장비와 상당히 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 있죠. 검사 장비 자체도 제가 계속해서 좀 강조를 좀 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제품에 대한 수율과 관계가 있는 장비입니다. 수율이 되게 중요하죠. 얼마만큼의 수익성을 얻어내는지, 얼마만큼의 매출로 이어지는지가 되게 직결된 분야이기 때문에 테스트 장비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HBM 수요가 일어나는 한 검사 장비 또한 좀 우상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량이 좀 약하죠. 확실히 거래량 자체가 좀 많이 약합니다. 이렇게 붙어줄 때 상승하는 모습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장기 이평선 아래쪽에 좀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나마 좀 다행인 점은 21선을 몸통으로 좀 뚫어냈다는 점이 다행이다고 할 수 있겠는데, 거래량이 상당히 좀 많이 부족합니다. 거래 대금 자체도 부족한 상황이고요. 확실한 호재가 있기 전까지는 사실 좀 힘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섹터에 지금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는 살아났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 붙어줄 때, 그리고 눌림목 줄 때 전략 대응하시는 매매법 좀 유효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테크인 같은 경우 지금 44,950원쯤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요. 장기 이평선을 1차 저항선으로 좀 잡아보시고 좀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대응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테크윙이라는 종목을 지금 현재 포착되는 종목으로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회사 매출도 좀 체크를 해보니까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분기 매출 자체가 51%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수요가 계속 좀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들도 뒷받침된다면 우리가 충분히 장기적으로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현재
포착 종목까지도 저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또 시장에서 어떤 해답을 얻을 수 있는지는 아래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 같이 한번 누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잠시 뒤에 저희는요, 오후장 대응과 함께 또 이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히든 종목까지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는 다시 찾아올게요. 네, 우리 시장 지금 현재 오전 10시 3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수 자체에 큰 변동성은 없고요. 코스피 지수가 낙폭을 조금 더 확대시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오후장에 관한 전략을 꼼꼼히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오후장 힌트를 좀 얻어보는 시간인데요. 일단 지금 현재 어떤 섹터를 좀 유망하게 보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오늘 좀 선정해 오신 섹터는 어떤 섹터일까요? 사실 뭐 당연하게도 반도체겠죠. 반도체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반도체 중심으로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변하고 네. 있고 투자자들이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부분이 확실하게 있다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리면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국내 증시를 이끌어가고 있는 섹터죠. 지금 지난 몇 달간 상당히 투자자들과 국내 증시 전체를 좀 괴롭혔다, 들었다 놨다 했던 섹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빅테크들의 실적이 연달아 좀 발표가 되면서 좀 투자자들의 우려 자체가 크게 좀 완화가 된 부분이 있었죠. 특히나 AI 수익성, 앞서 말씀드렸던 ROI 같은 자금 회수율도 증명이 굉장히 좀 중요했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나 인텔 그리고 아마존 같은 기업들의 AI 관련해서 클라우드까지도 좀 수익성을 인정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상당히 좀 투심이 살아났다라고 보이고요. 물론 아직까지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지켜볼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점 꼭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단기간으로 엄청나게 폭등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SK하이닉스가 상한가를 달성할 정도면은 그죠? 반도체 섹터가 너무나도 좀 쏠려 있다. 많은 기대감이 좀 너무나 좀 폭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 섹터 단기간으로 봤을 때 살아나는 모습은 좋지만 여전히 좀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자체가요, 최근 들어서 확산이 좀 여러 곳으로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최근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섹터가 로봇이죠.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에 본격적으로 좀 뛰어든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최근에 로봇 섹터까지도 좀 관심을 많이 받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수급 자체가 좀 들어오는 모습 볼 수 있었고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좀 이어지는 모습이죠. AI 반도체 그리고 로봇까지 딱 듣기만 하더라도 연관성이 좀 넘치는 섹터입니다. 상호 보완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로봇은 아직까지 상용화 기점까지는 좀 많이 멀었다라는 점. 그리고 로봇과 반도체가 함께 좀 나아가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남았다라는 점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떼어낼 수 없는 사이다라는 점도 꼭 중요하겠죠. 반도체 섹터가 미래 먹거리가 좀 생기고 있다, 파이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반도체 sek터 지금 팹 증설 관한 소식도 많이 들려오고 있죠.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민보고회에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팹 증설을 좀 실시하겠다라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평균 판매 가격까지도 상승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서는 엄청난 수혜를 좀 노리고 있는 상황이죠. 팹 증설이 이루어진다면요, 사실 지금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공급이 당연히 못 따라가고 있죠. 하지만 팹 증설이 완료가 되면은 병목 현상이 당연하게도 좀 완화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좀 많이 먼 이야기긴 해요. 공급과 수요 자체가 좀 균형을 좀 맞추기 위해서는 증설이 완료가 되고 나서, 그리고 제품이 찍히고 나서 난 후부터가 좀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먼 미래 이야기다. 하지만 주목을 할 필요는 있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팹 증설 소식 꾸준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에서 반도체가 가진 입지가 좀 엄청나죠. 최근 투자자들의 AI 캐펙스 관련해서 걱정거리도 굉장히 많았고요. 수익성이 좀 우려가 좀 많았었는데 상승을 좀 하게 되면서 투심 자체가 살아난 모습이죠. 중요한 거는 사실 이겁니다. 과잉 투자의 위험보다는 부족 투자의 위험이 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이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알파벳, 메타, 아마존도 계속해서 캐펙스를 증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아쉬운 게 증가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현금, 잉여현금 FCF가 사실 좀 많이 좀 낮아졌기 때문에 기업들 전체적으로 많이 낮아졌죠. 워낙 투자 금액이 많다 보니까 잉여 현금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를 좀 의식한 것도 있고요. 좀 워낙 돈이 많이 드는,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AI 분야이기 때문에 캐펙스의 투자 금액이 눈에 띌 정도로 상당히 좀 큰 폭으로 늘어나진 않았다. 하지만 중요한 건 늘어났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빅테크들 자체가요, 이렇게 투자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AI는 미래의 기술이죠. 미래의 가치입니다. 그 가치에서 좀 선점을 하기 위한 투자라는 점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반도체 또한 이 AI 흐름을 타고 계속해서 좀 흘러갈 것이다라는 점 머릿속에 좀 넣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투톱 말씀을 좀 드려야겠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게도 D램 막 빼놓을 수 없고요. 파운드리 그리고 첨단 패키징까지도 갖춘 유일한 기업이죠. 상당히 매력적이고 거대한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압도적인 좀 자본력이 엄청난 자랑이죠. 기초 체력까지도 상당히 높은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설비 투자에 유연하게 좀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게 장점이고요. 이미 빅테크들과 많은 협력을 하고 있죠. 공급망도 이미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엄청난 큰 장점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 삼성전자는 사실 투자자분들이 많이 좀 까먹고 있고 계신데요.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스마트폰이나 디스플레이, 가전 제품 같은 분야도 상당히 좀 많습니다. 이런 다양한 사업 부분에서 좀 튼튼한 캐시카우를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방 자체가 매우 좀 튼튼하다라는 점. 그리고 현금 흐름 자체가 되게 유동적이고 좀 기동성 있게 움직인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SK하이닉스죠. SK하이닉스 HBM 부분에서 압도적인 좀 강자다, 선두주자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현재 좀 HBM4를 넘어서 앞으로 또 나오게 될 메모리까지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기업입니다. AI 모멘텀 슈퍼사이클의 가장 큰 수혜를 좀 받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고부가 가치 제품을 중심으로 상당히 매출을 끌어올렸죠. 압도적인 수익성을 자랑했습니다. 2분기
실적까지도 상당했었죠. HBM 관련 수요가요,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질 거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 부분에서 SK하이닉스는 시장 점유율까지도 가장 좀 높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도 내년도 좀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에 ADR 상장을 했죠. 달러 수급까지도 좀 유연하다라는 점이 장점입니다. AI 사이클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의 모습이 조금 더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종목 모두 다 국내 증시를 좀 이끌어가는 투톱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에 상당히 좀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점. 개인적으로는요, 지금 단기적으로 좀 흔들리기보다는 이 두 종목은 기업의 펀더멘탈 그리고 실적을 좀 위주로 좀 체크를 포커스를 하시면서 매매를 좀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5장 저희가 승부 섹터로서 반도체 관련해서 짚어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까지 빅테크들 실적 발표 열어보면서 앞으로 반도체 기업들이 투자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 캐펙스에 좀 집중을 하고 있죠. 그 부분이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이 지금 거품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또 기준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문가님 이 이야기는 한 몇 년 전부터 그 반도체 윈터 이즈 커밍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 모건 스탠리에서 최근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반도체 관련해서 몰렸던 돈이 다른 쪽으로 이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보고서 나오긴 했는데요. 만약에 그게 아예 다른 섹터가 아니라 뭐 반도체 관련한 소부장이라든지 뭐 밸류체인 관련한 그런 종목이라면 그쪽 섹터를 기대해보는 전략은 좀 어떨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반도체 뭐 그런 식으로 뭐 윈터 이즈 커밍 이런 얘기들 네. 했다가 또 뭐 겨울은 없다 이런 얘기도 겨울은 하고. 없고 예, 또. 사실 이게 뭐 보고서 자체를 그렇게 좀 맹신을 하면 안 되고요, 당연히. 근데 그 중에서도 말씀을 좀 드린다면요, 반도체 중에서는 좀 후공정을 후공정 좀 쪽으로.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아까 테크님도 후공정 검사 장비 이쪽에 좀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앞서서 언급해 주셨었던. 네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스트 장비도 당연히 그렇고요. 후공정에도 한국 기업들이 대단히 좀 기술력이 좋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좀 실적 자체도 기대되는 기업들이 많고요. 아직까지는 전공정보다는 후공정이 반도체 부분에서는 좀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후공정 위주로 좀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은 지금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충분히 이제 분할로 전략을 가져가도 나쁘지 않다는 의견도 유효하신 거죠, 전문님? 그렇죠. 네.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분할 관점도 충분히 좀 매력적이지만 워낙 투자 심리가 좀 많이 흔들리는 종목이다 보니까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의 멘탈 관리가 더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한정된 이제 투자금 가지고 계시잖아요. 뭐 반도체 대형주에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말씀해 주셨던 후공정 쪽에 투자를 할 것인가라는 선택지가 있다면 둘 중에 어느 쪽이 좀 더 좋다라고 보실까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지금도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굉장히 매력적인 위치에 있다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 들어서 워낙 좀 많이 눌려 있었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좀 단기적으로 가져갔다가 증시 자체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때 후공정을 좀 누려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저희가 이 반도체라는 큰 섹터 안에서 아직도 시장의 기회를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사실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최근에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를 또 기회로 활용해 볼 수 있고요. 또 그 이후에는 후공정 쪽으로 우리가 밸류체인, 우리의 또 투자의 시선을 옮겨서요. 그쪽에서도 또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관련한 섹터는 당분간에 여러분들이 계속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장에 관한 대응 전략 섹터 짚어주셨고요. 저희가 아래 하단에 또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좀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처럼 구체적인 질문들을 전문가님과 함께 나누면서 시장 대응해 보신다면 조금 더 이 시장이 편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우리 또 함께 정보방 이용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저희가 이제 수익률 진단을 하면서 또 히든 종목까지도 받아볼 수 있는 좀 마지막 또 하이라이트가 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차근차근 하나하나 좀 풀어보도록 할까요?
네, 수익률 자체가요. 그 중에서도 저는 바이오 비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인데요. 바이오 비주 거래량 좀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이 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윗꼬리를 달고 있지만요. 현재 좀 상승하는 모습 자체가 엄청나게 가파릅니다. 7월 초 중순부터요. 좀 많이 윗꼬리를 닳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후로 힘이 빠지지 않고 적은 거래량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이죠. 5일선이 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꺾이는 순간에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추세 전환에 좀 유의를 하시면서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뭐 거래량 그리고 거래 대금까지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바이오 비주는 하반기 실적이 상당히 좀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미국이 K 화장품 수요가 굉장히 좀 증가를 하고 있고 해외를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실적을 체크하는 게 가장 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가격에서는 사실 매수에서는 리스크가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죠. 하지만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봤을 때는 조만간에 좀 타이밍이 다시 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에 다시 한 번 더 좀 타점을 잡고 매매 대응하시면 좋은 종목이다라고 정리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바이오 비주에 관한 두 자릿수 수익률 같이 좀 짚어봤습니다. 지금 현재 수익권이긴 하지만 추가적인 대응 전략을 받아보시면 여러분들이 또 시장에서 더 좋은 수익률들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같은 변동성 많은 시장에 길라잡이가 되어 주시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하단의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같이 한번 전문가님과 시장 대응점들 잡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또 방송 중에만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섹터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수익률에 관한 내용까지도 짚어봤는데 지금 현재 투자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승부 종목일 것 같아요. 저희가 메가트렌드 승부의 시간이잖아요, 전문가님. 이제 드디어 승부의 시간이 왔습니다. 어떤 종목으로 좀 승부를 봐주실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략 종목이 아니고요. 네. 승부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승부 종목 첫 번째 대한광통신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좀 증설이 되는 수혜를 많이 받고 있고요. 광섬유와 광케이블에 관해서 상당히 수익이 좀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압기가 지금 초호황이라는 사실 좀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전력망 못지않게 지금 광케이블도 재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AI 인프라의 핵심 중 하나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미 중심으로 수주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도 상당히 좀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수주 잔고가 대폭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까지도 상당히 좀 기대를 해봐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최근에 거래량이 붙어주고 있지만요. 지지선 자체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 거래일에 거래량이 살짝 좀 불어나는 모습 보여줬는데 7월의 마지막 주 전체를 본다면요. 밑꼬리를 달고 좀 말아 올리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 붙어주면서 좀 상승을 기다리는 자금들이 모여들었다라는 뜻입니다. 에너지를 비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좀 21선까지 상승할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매매를 하시면 좀 전략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수가 8,530원 이하고요. 1차 목표가 13,000원, 손절가 7,500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두 번째 종목은 현재 차트로만 좀 봤을 때는요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장대 영봉으로 거래량이 좀 터지고 있기 때문에 추세 전환에 성공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전형적인 좀 우상향 추세선을 그리고 있는 차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종목은요 하단 내역 좀 참고를 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분들께 좀 무료로 얻을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검색기와 함께 좀 다양한 정보들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의 승부
승부 종목까지도 함께 했습니다. 아래에 있는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또 방송이 끝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서둘러서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부 종목을 통해서요. 오늘 시장도 이겨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이고요. 또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그 부분 다시 한 번 더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요. 더 시장에 알맞는 대응 전략들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